열린 눈과 마음으로 보면 벌써 봄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마음이 굳게 닫혀 애써 부정하려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겨울이 한참 남은 줄 알아서 늑장을 부리는 마음이 있어서 말이지요. 갑자기 찾아온 봄 앞에 당황하기가 쉬운데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겨울 동안 잠을 잔 이가 자신임을 깨닫는 하루로 시즌4 두 번째 에피소드로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유일의 통장님들의 즐거운 수다방송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의 진행을 맡은 권미희 2%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처음 듣죠? 네. 저기 소모하는 도봉에 네. 우리 같이 MC를 보는 김미연 선생님이 닉네임이 김프로? 김선수래요. 김선수. 저번에 방송 들으니까 동장님이 이코치로 하셨던데 이코치도 괜찮던데. 이코치를 제가 하는데 우리 또 감독님 박 감독님께서 네. 이코치보다는 프로가 낫지 않느냐는 또 이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2%를 했는데 또 한 말씀 덧붙여 주셨어요. 102%? 네, 그래서 닉네임 또 바뀌었어요. 102%입니다. 102% 갈게요, 이제. 확정. 그럼 저도 다음에는 닉네임 하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네. 있잖아요. 뽀로로. 그냥 뽀로로 갈까요? 네. 네. 저기 우리 통장님들이고 동장님이고 다 주무관님 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봄 날씨가 조금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봄이 살랑살랑 오는 것 같은데. 날씨 많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네.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좀 맞아요. 힘들었어요. 마스크 꼭 필히 차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도봉산은 이렇게 보면은 뿌예요. 날씨가 너무 뿌여서. 안 보이죠? 산 정상이 안 보이죠? 안 네. 보여요. 그리고 저희 오늘 여기 통장님 중에 저기 안진숙 통장님은 이번에 네. 학부형 되시죠? 아,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 늦깎이 학부형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통장님 그 자제분 네. 예방접종 다 하셨죠? 아, 그럼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잘합니다. 무상이니까 꼭 챙겨서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의 취재 PD님들이 전해주시는 방학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PD님은 김인자 PD님이신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재 중이셔서 네, 이순옥 PD님이 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는 유관순 열사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인지 막바지 기세를 올리던 늦은 추위도 물러가고 이제는 따뜻한 남쪽 바람이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100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민족 자존과 국권 회복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개항 기간은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인데요. 그중에서도 각 가정과 민간기업 및 단체에서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태극기를 베란다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심한 비, 바람 등의 악천후로 태극기 달기가 어려우실 경우 개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태극기 다는 것부터 애국을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절이죠? 네. 태극기 꼭 달아야 되는데 지금 반성하게 되네. 그리고 이거 들으니까. 큰 길가 도봉로 저희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저 우이동 올라가는 길. 그래서 우리 그 방학삼동 큰 길가에도 저희가 가로길을 다 개청을 했어요. 네. 양쪽으로 보셨죠? 네. 예. 지금 태극기 개항하는 게
참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좀 개양해 주셨으면은 특히 아파트 네.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통장님들께서. 예. 출근하다 보니까 그 도봉구민회관 옆에 태극기 나무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보셔요 봤어요. 한번. 거기 그 좀 못 봤는데. 네. 나무예요.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구청에서 나오셨는지 일일이 작은 태극기를 네. 올라가서 다 다시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예뻐요. 네. 벚꽃 같아.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동사무소 오다 보니까 그 신호등을 가렸더라고요. 네. 평생학습하고 이렇게 맞은편 태극기가? 보는데, 예.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거 신호등이 안 보여서. 그거 빨리 조치해. 이거 민원사항인데 오늘 방송에서 민원을 내시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메모해 온 건데요. 우리 네. 이제 태극기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3.1 운동 관련해서 또 각 행사가 있어요. 네. 도봉 백인 평화음악회 해가지고 예, 이제 내일. 행사가 이제 내일 오후 7시. 예 알고 네. 계시네요. 네. 구민회관. 도봉 소식지에 예, 나오고 소식 나왔더라고요. 보셨구나. 내일 저녁 7시에요. 네. 거기가 태극기 나무 있는데. 아, 거기에 그렇군요. 네, 네. 거기서 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독립영화 관련해서 독립운동 주제로 한 영화 그것도 상영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창동에 우리 삼사자 유적지 답사하는 거 이렇게 해서 행사 개요가 좀 올라온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창동- 시간 시간은 내일이신 거죠? 예. 7시부터. 그렇죠. 네네. 7시죠. 도봉 구민회관이에요. 창동 네네. 역사문화공원 바로 옆에. 창동 삼사자 하면 누군지 아시죠? 김병로 선생님, 송진우 선생님, 정유보 선생님. 질문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세요. 부장님. 순간 침묵이. 같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진숙 PD님 전해주세요. 네, 질문에 당황하는 안진숙입니다. 저는 21동과 22동 신동아파트에 담당하는 11동 통장이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2019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2가지 이상의 변경 사항이 있다네요. 청취하시는 분들도 잘 경청하셨다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방위 대원은 1999년 이전에 출생하고 1979년까지 출생인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의 건강한 남자분들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편성 연차에 따라 1에서 4년차와 5년차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1에서 4년차의 경우 전년도와 똑같이 석관동에 위치한 서울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4시간 교육을 수료하시면 되고요. 5년차 이상의 대원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많이 다르게 교육이 진행되니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신학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비상소집에 참여해야 했고요. 올해의 경우는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기간 중에 미수료하신 분만 비상소집 통지서가 10월과 11월에 발급되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전년도에는 통지서 3장, 기본교육, 1, 2차 보충교육을 본인 또는 가족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는 그 3장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민방위 훈련을 받으시는 분에게 잘 전해주시고요. 이상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읽으시죠? 올 한 해 바램. 우리 한해 바램. 네. 로또. 예, 통장님 제가 기뻐할 소식 하나 준비해 왔는데 와.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 민방위 통해서 통장님께서 1년에 몇 번 전달하시죠? 통장님께서? 3번? 4번? 세네. 민방위 교육 1년차, 4년차하고 사이버 교육 5년차 이상. 그래서 아마 총 6번? 6회가 아마 민방위 통해서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통장님께서 직접 다 전달하셨는데 네. 기본교육하고 1차 보충교육하고 2차 보충교육 이렇게 3번, 3회 걸쳐 나오는데 기본교육하고 1차 보충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거로. 그리고 통장님께서 마지막에 2차 보충만 전달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2차 보충은 아마
10월, 11월 달에 아마 그게 아. 나올 거예요. 그거 10월, 11월 달에만 좀 수고스럽게 민방위 통해서 전달하는데 좀 그럼 고생해 주시고. 봄에 나오는 거는 그렇죠. 봄에 나오는 거 4번, 예. 4번 나오는 것을 우편 발송으로 이렇게 아마 아. 별도 우편 요금을 구청에서 이거 예산 책정해서 이렇게 좀 통장님 수고 좀 덜어드리려고 이렇게 계획된 거로 제가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거로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예. 네. 박수 해주셔야죠.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 예, 좋은 정보죠. 예. 네, 다음은 도미 PD님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은 하는데도 자꾸 떨립니다. 16동 통장 도미입니다. 저는 신동아 타워 103동과 도봉 그린빌라, 청구빌라 등의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2019년 중장년층 독거세대 전수조사 실시 안내입니다. 이번 조사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대상 세대는 만 40세부터 64세 주민 중 주민등록상 1인인 단독세대 656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혹시 담당 통장님이 방문하시더라도 청취분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통장님들이 방문하셔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재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조사된 세대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를 위한 재방문을 실시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세대께서는 통장님 방문 시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방학 3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통장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혹시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청장년 세대를 알고 계신 경우 방학 3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언성, 연락처 2091-566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주민센터 담당자 이은승 네. 말씀하셨죠? 예. 아. 예, 이은승 그 계장님 아. 나와 계세요. 네. 격하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통화했었어요. 저도 통화했어요. 아니 도미 통장님 뭐 떨리신다면서 전혀 안 떨려가지고요. 사투리 너무 귀여우시죠? 네. 실수하면 제가 조금 부담됐을 텐데 실수를 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방송이 좋으셔서 막 재방문인데 재방송한다고. 얼마나. 네, 우리 이은승 계장님 준비한 소식이 있죠. 그 아까 통장님 말씀하신 거, 네. 저희 독거세대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네, 저희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이 되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신 사실이시고, 네. 그 65세 도래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을 주민센터에서 방문한다는 것도 익히 다 네.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장년층은 만 40세부터 만 64세까지예요. 근데 이 세대 1인 가구가 왜 우리의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외에도 저희가 그 고독사 또 자살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통계를 내어 보았는데 홀로 사시는 노인보다도 40에서 64세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게 조사가 되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중장년층 1인 세대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들이 위험에 또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을 때 즉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2019년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 방학 3동에서 1인 중장년층이 735세대였고요. 그 중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또는 그 밖의 경로로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가구를 거의 100세대 가까이 추렴하고 그
나머지 세대가 636세대입니다. 때로는 그 통에 적은 인원이 계신 통장님들은 큰 부담이 없으실 텐데 또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계시는 또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 통장님들께서 수고로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통장님들 조사 기간이 3월 말까지인데 저희 방학3동에서는 통장님들 조사 기간을 보름을 좀 앞당겼습니다. 이유는 통장님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저희 그 복지 담당 공무원과 또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님이 좀 심층 방문을 해드리는 기간을 15일 정도 더 연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께서는 가가오 방문해 주셔서 실제 그 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상담이 필요한지 정도의 간단 파악만 해서 주민센터에 저희 담당들에게 주시면은 그 후에 조치는 저희 직원들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 거주하시는 거하고 그 상담 필요하다는 내용은 예를 들면 뭐 정신적 그런 상담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데 어떤 종류의 상담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조차도 경험이 없으신 통장님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표를 아주 간단하게 남겨드렸는데요. 방문하신 날짜와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 연락처,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하다. 라고만 동그라미만 쳐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이 처해 있는 사정을 직접 청취할 예정입니다. 네. 네, 다음은 김근식 PD님이 오늘 이리수 못 와서 안지수 PD님 다시 한 번만 수고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방학3동 생활지킴이 활동과 모집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 구와 방학3동에서는 생명지킴이 활동가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지킴이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실직이라든가 신용불량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부모, 친구, 가까운 분들이 사망,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아질 경우 현대인의 경우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자살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시행된 사업이 생명지킴이 사업입니다. 자살 충동이 커질 경우 죽고 싶다는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행동으로 자살 위험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또한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주변의 자살 및 우울 고위험군 조기 발견, 마음 이음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활동 사항에 따라 적은 비용이지만 1인당 월 3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또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방학3동 생활지킴이 김소욱 2091-5662 담당 김소욱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또 우리 김소욱 소욱. 네, 우리 주무관님 네. 역시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와, 또 하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뭐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또 따로 준비한 거 있으면은 우리 김소욱 주무관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도봉구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생명지킴 활동가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 구애 안 하고 내가 내 이웃에 관심을 갖고 평소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하면 그분들이랑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생명지킴 활동가로 저희 지원도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반드시 신규가 아니어도 되니까 주변에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생명지킴이는 아니지만 그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제가 생명지킴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살 충동이 커질 경우 죽고 싶다고 말로 표현하거나 또는 뭐 묵시적 행동으로 자살 위험을 예고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묵시적 행동한 예가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께서 우울하시고 그런 이제 자살 충동이 느껴지시면 첫 번째로 주변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갔는데 집이 깨끗하다거나 그러니까 주변을 자기가 본인이 정리를 하시고 주변에다가 일단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이제 어저께 예를 들었는데 주변 정리를 하신 분이 이제는 내가 요것만 마저 치우고 나면 그렇게 시도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사전에 행동들이 이제 그런 주변 정리하는 행동들을 보이거나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지저분합니다. 오래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활동 지킴이는 전화를 많이 하고 네, 뭐 이렇게 방문 뭐 이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주셔도 좋고요, 방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좋은 네, 일이긴 한데 좋은 일이죠. 상대적으로 또 그쪽에서 좀 꺼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도 그렇죠. 활동했었거든요. 예. 활동하다가 찾아뵙고 이렇게 전화 드린 게 제가 좀 너무 시간이 안 돼서 그만뒀는데 네. 또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렇죠.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네. 계시겠네요. 잘 있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며 걱정하지 말라며.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해드려야죠. 많이 혼났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죠. 우리 팀장님께서. 네. 또 준비한 건 없고요? 뭐 다른 것도. 없나요? 없으면 없으면 개인기라도 넘어가고. 개인기 성가면서 노래라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끝인가요? 혹시? 아니, 아니요, 뒤에 또 있어요. 있는데 또 있죠. 네. 예. 계속 마이크 드릴 건 아니니까. 네네. 마지막에 또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공수 PD님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8통 장공숙 통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서울시 도봉구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고 있는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관련입니다. 서울페이 간편결제라는 용어가 생소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신용카드 경우 소비자가 소상공인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카드사가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포함시켜 청구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의 경우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카드사의 이익으로 넘어가게 되니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간편결제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즉 물건 구매 시 소비자의 통장에 돈을 직접 소상공인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식이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수수료 부담을 줄여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가맹점을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경우 소득공제 15%를 체크 경우 소득공제 30%를 서울페이 이용할 경우 소득공제 40%까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2019년 연말에는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사용 방법은 기존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민간 간편 결제 앱을 실행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이니 많은 신청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로페이. 네, 제로페이는 지난번 반상회 우리 뉴스 할 때도 네. 그때 황성주 기장이죠. 네. 담당이 와서 장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난번 방송을 이렇게 다시 들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아니면 또 저희 동주민센터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뭐 직원들 아무나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동장님 우선은 저는 이게 요건 항상 소상공인들 가맹점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깔고 웹을 까는 그런 거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설명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일부 이제 그 우리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은행에 앱을 깔고 들어가면요 그 메인 창에 네. 그 제로페이가 제로페이라고 있어요. 네. 그걸 누르시면은 네. 바로 자기 그 계좌랑 연동이 돼서 네. 그게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그죠? 맞아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사용자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안하더라도 찾아가서 여기 제로페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맹점들이 그렇죠. 스스로 찾아와서 예. 가맹 시켜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 제로페이 됩니까? 제로페이로 계산하겠어요. 그런 운동도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식사할 때 가급적이면은 제로페이로 저희가 결제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홍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도 혜택이 40%까지. 있으니까. 네. 그 소득공제 40%니까요. 예, 큰 거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게 큰 금액이에요. 예. 왜냐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수수료가 저기 제로니까 8억 미만은 거의 제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체크카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체크지 개념이죠. 젊은 분들은 솔직히 요즘 뭐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잔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예.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낯설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드리는 게 더 그렇죠.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체크카드 쓰시는 분이랑 현금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왕 쓰실 바에는 제로페이를 활용하면은 소득공제에서도 없고 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권장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사항도 하나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아이 궁금해. 제가 준비한 사항은요. 지난번 그 반상회 뉴스에 우리 반상회 뉴스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이거를? 네, 마을 반상. 마을 반상회 때 마을 반상회. 깨끗하고 이해하기 있는 마을 만들기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하고 홍보를 했잖아요. 네. 투표 결과가 나왔죠. 네. 우와. 두두두두두두두. 결과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가 메모를 했어요. 저희가 지난 2월 18일 10시부터 2월 20일 네. 일주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총 장소가 3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후보지 한 곳은 방학삼동 어린이집에서부터 발바닥공원 입구, 네. 벽산아파트 뒤쪽이죠. 네. 거기가 발바닥공원 입구에 보면은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장기도 드시고 하는 그런 쉼터를 이용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방학 2 치안센터, 여성센터 네. 있는 길 맞아요. 있죠. 7번 종점 네, 있는데. 7번 종점 있는 그쪽에 건너편이 아파트 단미 이 블록으로 되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구멍처럼 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오물이 투기가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 부분 민원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세 번째는 김성문학관 건너편 쪽에 그래서 이제 원당생활공원이 그쪽에서 저희가 은행나무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축제 연장된 구간이니까 좀 더 화사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세 군데를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투표 장소를 우리 은행나루 어울터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어울터에 선 이유가 어울터에 오시는 분들이 차도 마실 수 있지만 마을에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한표 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그 진행하는 과정을 가다 보니 그다음에 주민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게 아파트 방송까지 나왔대요. 그 해당 아파트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총 523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후보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방학삼동 어린이집에서 발바닥공원 입구가 제일 많은 285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일단 장소는 주민들이 선정해 주신 걸 알고 이후에 이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해 가는 일정은 이제 그곳이 이제 장소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 개선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시 그 추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진행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 반상 뉴스를 통해서 마을 반상을 통해 저희가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기자님 김소 말씀. 주인님 아까 네.
더 하실 말씀 예. 개인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서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니요. 맞나요? 예, 하셔도 네네. 됩니다. 제가 좀 짧게 준비했는데요. 제가 나눔 가게 담당이다 보니까 방학삼동에 나눔 가게가 꽤 많아요. 한 16개소 네. 정도 되는데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좀 홍보도 할 겸 우리 방학삼동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좀 홍보 좀 할 겸 제가 그거 좀 읊어드리려고 네네.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나눔 가게가 무슨 가게를 나눔 가게를? 네, 이제 얘기하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말 그대로 나눔 가게 합성어로서 이제 가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려운 분들한테 1+1 개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 더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일심 해장국 집에서 네. 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쌀을 어려운 분에게 이렇게 매월 20kg짜리 한 포씩 기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좋은 일을 하는 가게예요. 결국에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 1호점이 일심 해장국이에요. 아. 우리 16통에 네네, 있는 걸로 네, 제가 네. 알고 있는데 네. 16통이 나눔 가게 참 많더라고요. 오. 1호점이 일심 해장국 여기서는 20kg 쌀 2포씩 주시고요. 그리고 설해옥 설렁탕 다들 아시죠? 네. 설해옥 설렁탕에서도 쌀 주시고요. 우리 세종가든 식당에 세종가든. 세종가든에서도 쌀 주시고 우리 저기 성원아파트 사거리 쪽에 빵이가라는 빵집이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가끔씩 이제 저희한테 빵을 어려운 사람한테 드리라고 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한우소 갈비살 네. 여기서도 이제 갈비탕, 네. 설렁탕 이런 거 이제 팩으로 주시고요. 원주 추어탕에서도 어려운 분들 위해서 추어탕을 이렇게 매월 기부를 해주시고요. 우리 북청 생고기 아시죠? 네. 네. 여기서도 이게 쌀을 20kg 2포씩 주세요. 네. 그리고 럭키마트. 네. 럭키마트에서 쌀 주시고 그리고 저기 중학교 옆에 짱구네 분식 아, 네. 거기서도 많이 어려운 분들한테 알았네. 5,000원짜리 할인권을 주셔서 네. 이제 아이들이 가서 요거 내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짱구네 있고요. 음식은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노인복지센터 쪽에 곤지암 할매 소머리 국밥이라고 네, 네, 천둥소리 갈비집이라고 네,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도 사장님께서 쌀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짱구네 분식 옆쪽에 BHC 치킨 네. 방학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BHC? BHC를 여기 배달만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긴 직접 안 수령도 가능해요. 수령하는데 거기서 치맥은 안 됩니다. 이걸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매달 전문점이 매장이 따로 없네요. 네, 네, 매장에서 네. 배달만 되는. 여기서도 치킨 쿠폰 3개 주시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 여기 신동아 사거리에 브레시 에비뉴 카페 있죠? 네. 네. 거기서도 빵을 주세요. 아, 어려운 분들 여기요? 위해서. 나 다 적고 거기- 있어. 나도 더 거기는 빵 네. 맛있다고 소문난 집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좀 올라가다 보면 또 최고집 칼국수. 네. 여기서는 뭐 중학생들을 위해서 교복 사업도 하시고 거기 또 팥죽을 파는데 팥죽을 또 매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주시고 좋은 일들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시는데 하세요. 서비스가 영. 그리고 저기 치안센터 옆에 섬진강 매운탕이라고 네. 있어요. 아, 여기서도 추어탕을 기부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 뭐 현대의료기 그 신동아 사거리 네. 그것도 네. 현대의료기에서도 네. 가끔씩 어르신들 위해서 롯데슈퍼 있는데 용품 BHC. 예, 네. 후원해 주시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 좀 기억해 두셨다가 더불어마트는요? 더불어마트도 작년까지 해주셨었어요. 네, 올해는 안 해요? 올해는 지금 잠깐 보류된 상태라서 네, 제가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럭키마트 네. 럭키마트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럭키로 가야 돼? 그래서 요거 이렇게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이용하시면서 사장님께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맞아요. 그러면 예, 좀 이용도 맞아요. 좀 해주시고 기부하는 그 수량이 좀 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해주시니까 좀 네. 좋은 마음으로 저희도 같이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방문해서 나눔 가게시잖아요라고 얘기하면 아, 아마 그렇구나. 사장님 되게 그렇죠. 좋아하실 뿌듯해. 거예요. 나눔 진짜. 가게라고 입구에 표시가 되어 네.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일부는 되어 있고 이게 네. 3개월 이상 진행이 되면 이제 저희가 현판을 드리는데 또 사장님 성격상 이걸 입구에 걸어 두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안 보이는 손처럼 그냥 본인만 소장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게는 나눔 가게니까 네. 이렇게 오다 가다 네. 칭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해역 설렁탕은 작년 저희 노인 경로잔치 경로잔치. 때 여기 네. 식사 전체 같이 이쪽에서 해주셨었어요. 그렇죠. 치맥할 집이 하나도 없네요.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는데 그러게. 아, 치맥이 집이요? 없네. 세종 아. 가든으로 가세요. 세종가든 가서 그 오리를 먹어야 돼. 북청밖에 없네. 제가 한번 북청이 알아보겠습니다. 있구나. 치맥. 네. 저기 많이 이용해 줄 수 네, 있다고. 저 네. 김수옥 주무관님 그러면 혹시 나눔 관련해서 저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나눔 이웃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저희 나눔 이웃 여기 건미 회원. 건미 저 우리 통장님이 여기 두 분이나 있어요. 거기 네. 나눔 이웃이잖아요. 네. 회장님이세요. 네. 회장님이시다. 건미 통장님. 저희 부회장님, 총무. 저희 다 모든 다 보이시네요 여기 뭐 나눔 이웃은. 자주 좀 뵀으면 예, 좋겠네요. 좀 자주 지내게 좀 치맥도 한 잔. 아예 하면서. 좋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방송으로 하는 반상회.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방학삼동의 통장님들이 마을 소식과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는 스마트폰 팟빵 어플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빠른 마을 정보를 들려드리는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회 많이 들어주세요. 네, 좀 색달렸죠. 통장님들만 모시고 하는 것보다 우리 좀 더 심도 있는 그 구정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을 같이 제가 모셨어요. 근데 직원들이 썩 그렇게 호응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두 분 더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모시고 와서 좀 이렇게 다양한 얘기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괜찮으셨죠? 네, 좋아요. 다음에는 그 미스코리아 진숙주인. 네. 우리 문진숙 주인님. 다음에 꼭 문진숙 주인님 미스코리아 제가 모시고. 근데 요즘 제가 듣기로는 문진숙 주인님이 하루에 10번씩 사과하고 다닌다. 제가 실수했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번에 나와서 만들도록 하세요.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나와서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지금까지 방학삼동 라디오 반상의 이순옥, 김인자, 안진숙, 도미희, 김근식, 장공숙 PD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 권미희, 이한천, 작가 박종호,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추위가 심해진다는 것은 봄이 멀지 않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유난히 차가운 바람과 바닥을 향해 달리는 온도계를 보니 봄이 근처에 와 있는 듯합니다. 2월은 동양의 달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 우리에게는 계절 하나를 마무리 짓는 달이기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달이면서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한 달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가정이 없이 끝에 도착해 있기 쉬운 2월입니다. 방학삼동 주민 여러분, 바쁘고 짧은 시기인 만큼 남은 2월 요긴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다 갔습니다. 2월 다 갔어요.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내일만 남은 또 3일 연휴입니다. 네. 와!